안녕하세요. 포포투 김한 기자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첫 경기는 번리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였는데요. 번리의 홈 터프무어에서 펼쳐진 레전드와 또 스승의 경기예요. 번리의 감독이 뱅상 콤파니였다는 거 아셨나요? 콤파니 선수였죠. 콤파니는 선수 시절 맨시티 주장으로서 그 역사적인 우승이었던 2011-12 시즌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 또 함께했던 그 또 주역으로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는 감독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전향을 하면서 벨기에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번리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승점을 무려 101점을 쌓으면서 압도적인 승점 차로 1위를 차지하면서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다음에 승격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승격팀 입장, 완전 밑바닥에서 다시 도전자 입장에서 시작하는 번리가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는데요. 그 두 팀의 어떤 순위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콤파니 선수가 맨시티에서 뛸 때 지도를 받았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감독 대 감독으로서 제외한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관심을 끌은 경기입니다. 경기를 봤는데 이 두 감독들의 그 지략 대결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것저것 되게 포인트가 많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는 스승과 만난 레전드라는 어떤 그 타이틀,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좀 흥미를 많이 끌었는데 그 외에도 좀 경기 내적으로 지켜볼 게 많았거든요. 사실 경기 자체는 좀 맨시티가 쉽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전반 3분 만에 그 맨시티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또 엘링 홀란드,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의 주인공이죠. 엘링 홀란드가 또 개막전부터 골을 터뜨렸는데 이번 시즌 첫 골의 주인공도 엘링 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 3분에 맨시티가 코너킥 찬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코너킥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던 더브라이너와 패스를 주고 받은 뒤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가 흔들렸겠죠.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바로 거기서 또 헤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앞에 떨궈주는 좀 세트피스 전술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홀란드가 대기하고 있었고 또 홀란드가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사실상 지략 대결이 펼쳐질 틈도 없이 맨시티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또 번리가 흥미로운 건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물론 골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일단 자신들이 좀 하려는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돋보였어요. 지금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번리 선수들이 4명 혹은 5명 정도가 최전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맨시티가 좀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리는 이거에 대처해가지고 전방에 4명, 5명을 배치해서 그 맨시티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골키퍼나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맨시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 그 다음에 오늘 선발로 출전한 리코 루이스가 이제 안쪽으로 좀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형식으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 그 허리를 막는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 허리가 막히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을 돌리거나 좀 센터백들이 전진을 해서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센터백들이 전진을 할 때 번리가 좀 압박을 해야 맨시티의 계획대로 좀 그 패턴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번리는 완전 강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살짝은 내려서서 그 3선을 막는데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여기서 번리가 압박을 강하게 한 적이 없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리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는 맨시티가 공을 측면으로 돌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3선이 막히다 보니까 중앙으로 가는 통로가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맨시티는 중앙 대신 측면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는 이제 카일 워커가 풀백으로 나서긴 했지만 리코 루이스와는 달리 조금 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측면으로 공이 돌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좁잖아요. 중앙보다. 일단 옆에 사이드라인이 있고 또 후방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전방으로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곳이 측면인데, 측면으로 맨시티가 공을 돌리는 순간 이제 번리의 좀 적극적인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높은 위치에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일단 전방 압박이 되게 쉬웠고요. 그다음에 측면, 이날 번리가 사용한 전술은 5-4-1인데 사실상 양쪽 윙백들이 좀 측면 공격수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 좀 풀백을 견제하기 쉬운 위치까지 올라가 있던 거죠. 수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카일 워커나 또 반대편에 측면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있을 경우에 번리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맨시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제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케빈 더브라이너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의 장점은 이렇게 공을 받아준 다음에 앞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연결해줄 수 있겠지만 좀 번리처럼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로도 공을 정확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좀 활동량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가거나 좀 동료들한테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면은 더브라이너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은 뒤에 압박을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좀 뒤에 공간이 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상대 후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패스를 연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더브라이너가 이런 역할을 정말 하기에 워낙 이런 역할을 좀 잘 수행한 선수다 보니까 맨시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에드르송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방에 좀 벌리가 많은 선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데르송이 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센터백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상대 공격수들의 압박을 좀 이끌어내고 에데르송의 좀 롱킥이나 정확한 패스를 활용해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데르송이 오늘 되게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 초반부터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에데르송의 역할이 경기 내내 비슷했다고 좀 유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맨시티가 잘한 것 중 하나는 벌리의 강한 압박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좀 역압박이라고 하는 그 강한 압박으로 대처를 했는데 벌리와는 조금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벌리는 3선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배치했다고 하면은 이제 벌리의 공격 패턴은 측면에서 공을 끊어낸 다음에 측면을 통해서 역습을 하는 거였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막는 게 역압박을 성공시키려면 좀 그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는데 맨시티는 측면에서 공이 뺏길 그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이제 선수들을 한 번에 몰아넣습니다. 블록이라고 하죠. 수비 블록 자체가 좌우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뭐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좀 팀 전체의 조직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 블록 자체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맨시티가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고 지난 시즌 또 트래블을 차지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이 조직적으로 그 블록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리는 후방에서부터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맨시티가 개인의 압박이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리 선수들이 이걸 되게 풀어나오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는 후방으로 계속 공을 돌리고 하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에데르송이 이제 킥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걸 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벌리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에데르송에 비해서 킥 능력이나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맨시티에 좀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했다기보다 좀 재발을 한 느낌이죠. 더브라이너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나갔고 이후에 햄스트링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또 프리시즌 동안 경기를 소화하지도 못했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날도 선발을 출전했지만 전반 22분경에 더브라이너가 햄스트링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워낙 분위기가 그냥 바로 더브라이너 뛸 수 없겠구나 이런 분위기였고 맨시티 벤치에서도 코바시치를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브라이너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걸 다시 연결해주고 또 몰고 올라가는 데에서 좀 맨시티가 빌드업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더브라이너가 빠지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바시치가 공을 몰고 전진한 능력은 괜찮은데 패스를 잘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잘한다고 보지만 더브라이너와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쉽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더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이 맨시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거에 대해 좀 어떻게 대처를 했냐 더브라이너의 공백을 다른 미드필더들로 메우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위치 이동을 시켜서 전체적인 팀의 전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리코 루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측면으로 벌려요. 그러니까 워커가 그랬던 것처럼 아예 사이드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효과가 뭐냐 그 루이스가 측면에 벌어져 있으면 벌리가 백파이브를 쓸 때 이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같이 벌려져 나옵니다. 그러면 센터백 사이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날 맨시티가 사용한 전술은 홀란드와 알바레스를 좀 투톱처럼 그러니까 알바레스가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그 뒤에서 좀 이렇게 커버를 하거나 침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센터백 사이 라인을 간격을 벌어지게 하면서 그 사이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그리고 워커가 양 측면에서 그 센터백들을 벌려주고 그러니까 풀백들을 벌려주고 센터백들까지 벌려주니까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 뒷공간 공략을 할 기회가 좀 많이 나왔던 거죠. 뭐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더브라이너의 공백을 좀 메우려고 했던 중원 미드필더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라볼피아나라고 얘기하는 센터백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는 전술을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 역할은 로드리가 맡은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로드리가 계속 그 압박의 틀 안에 있으니까 선수들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브라이너가 계속 그렇게 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도 워낙 그런 걸 잘하는 선수고 코바시치도 활동량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선수들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고 계속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또 움직이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걸 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조직적이라면 조직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시티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되게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전술적 이해도라고 하죠. 공간 이해도라던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움직임을 시도해야 동료한테 도움이 되고 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리하다? 좀 이런 걸 그러니까 영리하게 상대 압박에 다 같이 좀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스와 워커가 양 측면을 벌려주고 센터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리 수비 전체가 흔들렸어요. 자연스럽게 그 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좀 흔들리게 됩니다. 옵사이드 라인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뒷공간을 한번 내주는 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워커가 그 공간을 보고 침투를 하고 패스를 받아서 컷백을 내줍니다. 근데 이걸 바로 홀란드가 받은 거 아니고 알바레스가 받아서 홀란드에게 연결해줍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넣기 힘든 코스였는데 홀란드가 거기서 왼발로 침착하게 골문을 노려서 득점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다고 하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찬스를 정확하게 살리면서 결국에는 리드를 잡고 그걸 승리로 이어갔던 그런 경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홀란드의 두 번째 골 장면이 그런 걸 대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 홀란드가 이 골을 넣었을 때 이 기대 득점 값이 굉장히 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수비수도 있었고 골키퍼와 어떻게 보면은 좀 각도가 좁혀진 상황에서 홀란드가 넣을 수 있는 코스가 많지 않았는데 그 코스에 홀란드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홀란드가 정말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긴 하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경기였어요. 이제 벌리는 두 골을 내줬는데 아직도 스타일 유지합니다.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리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려는 그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맨시티를 상대로 0대2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전방 압박, 지금도 보시면은 전방에 지금 6명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골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경기 앞에서는 3선을 막는데 좀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최전방 공격수가 센터백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측면 공격수가 같이 좀 압박을 들어와 주면서 더 높은 위치에서 더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벌리였는데요. 후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리는 후방에서 골키퍼를 빌드업에 가담시킨 어떻게 보면 맨시티랑 비슷한 전술을 선택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리의 골키퍼가 에데르송만큼의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좀 패스미스가 있다거나 좀 아쉬운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비단 골키퍼만이 아니라 맨시티도 그렇고 벌리도 그렇고 짧은 패스,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팀인데 벌리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맨시티와 비슷한 전술을 쓴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벌리 팬분들이 계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맨시티 선수들에 비해 같은 전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나 뭐 기술적 능력, 아까 말씀드린 전술 수행 능력, 뭐 이해도, 좀 영리한 플레이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 나오는데 벌리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부 리그에서 이런 압도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현대에서 리드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여긴 EPL이잖아요. 그러니까 EPL 중에서도 압박의 강도가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상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정말 잘 아는 그런 맨시티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두 팀이 만나다 보니까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들의 그 개인 기량 차이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골키퍼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원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 선수들은 상대의 압박에 좀 영리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벌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적인 움직임, 좀 딱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조금 맨시티와 다른 팀, 뭐 벌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팀들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후반전에도 리코 루이스와 카일 워커를 양 측면 넓게 배치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올리려는 벌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두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벌리는 양 측면의 윙백들을 공격에 가담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루이스와 워커가 있다 보니까 계속 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도 벌어지는데 전방 압박에도 좀 성실히 못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루이스와 워커는 공을 받지 않아도 이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맨시티가 앞서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리는 계속해서 이 윙백들이 전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루이스와 워커가 이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벌리는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야 됐어요. 라인을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격 라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
위해서. 맨시티는 이걸 노립니다. 벌리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선수들을 전방에 배치시키면 후방에 숫자가 얼마 남지 않은 채로 뒷공간을 넓게 열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걸 노리고 오히려 조금 맨시티답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립니다. 워낙 패스 스킬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후방에서 상대 뒷공간으로 한 번에 지르는 패스, 또 에드레송이 킥 능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최후방에서 저 정도 위치까지,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살짝 넘는 위치까지는 골킥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번에 보내는 패스로 홀란드에게 공중볼 연결해준다거나 아니면 상대 뒷공간 또 측면 공간을 노린다거나 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맨시티가 자신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벌리의 방식에 확실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좀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전반전 초반에는 그 벌리의 전방 압박에 되게 고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공을 돌리면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뭐 롱패스를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100%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나 라고 좀 고민을 했을 텐데, 그 후반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벌리가 압박을 하는 틈을 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로 패스를 연결하면 좀 기회가 나니까 그걸 좀 이용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골키퍼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데르송은 굉장히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골키퍼잖아요.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맨시티 전술에 녹아든 선수이기도 한데, 반대로 벌리 골키퍼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선 이런 상황이 익숙하죠. 근데 1부 리그와 같은 수준의 압박을 상대로 그 폼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의 패스는 계속 뒤로 돕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고 도는데 그럼 상대가 압박하기 편한 위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선택지는 걷어내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위험한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주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전자를 선택할 경우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수비진들이 공중볼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좀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골키퍼예요. 두 팀 다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골키퍼의 역량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쐐기골까지 터뜨리는데요. 이번에도 세트피스였습니다. 조금 앞으로 지르는 공이었는데 그게 세컨드볼이 앞에 있던 로드리에게 마침 딱 와요. 로드리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살리는 팀이 강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는데, 사실 맨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자신들한테 온 찬스를 확실하게 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링 홀란드의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은 더더욱 그렇고, 로드리 같은 경우는 벌리의 추격 의지를 꺾는 쐐기골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골이었는데 그 골마저 자기에게 온 찬스를 확실하게 살렸던 골입니다. 경기적인 거 외에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맨시티는 일단 알바레스와 그바르디올의 활용법을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이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는 프리시즌에도 계속 그랬는데 홀란드와 알바레스를 좀 공존시키려는 그런 연습, 어떻게 그런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레스의 장점은 활동량, 연계 뭐 그런 것들인데, 알바레스가 홀란드랑 같이 뛸 때는 조금 밑에서 홀란드 대신 활동량을 커버해주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연계에 좀 집중한 뒤에 찬스가 나면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홀란드가 교체로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알바레스가 원톱이 됐어요. 그때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활동량도 활동량이지만 좀 연계 위주의 플레이로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후반 경기를 치렀는데, 자 같이 붙여드린 사진을 보면은 알바레스의 오늘 스탯을 좀 볼 수 있거든요. 키패스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들보다 키패스가 많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오늘 알바레스의 활약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알바레스는 홀란드의 두 번째 골을 돕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데뷔전을 치른 그바르디올이 있는데, 그바르디올이 들어올 때 나간 수비수가 아케랑 리코 루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바르디올이랑 같이 들어온 선수가 라포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왼발잡이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리코 루이스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바르디올이 낙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드라인을 밟고 있어요. 루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센터백 출신이지만 워낙 그 공격 재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바르디올을 풀백으로 한번 써보려는 게 아닌가. 사실상 3대0 상황에서 그바르디올을 넣었으면 센터백 수를 늘려서 수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바르디올을 센터백으로 활용해서 수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풀백 자리에 놓고 실제로 그바르디올이 공을 몰고 전진을 하거나 공격에 가담하게 오버래핑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뭐 되게 짧은 시간이어서 많이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맨시티가 그바르디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바르디올이 사실 세계적인 센터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입단을 했는데 세계적인 풀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뭐 그대로 경기는 맨시티 3대0 승리로 끝났고요. 벌리 정말 맨시티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그 자신들에게 찾아온 찬스를 살리지 못해서 3대0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평점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먼저 폿몹 평점입니다. 폿몹은 홀란드에게 8.8점을 줬고 로드리에게 8.9점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홀란드는 멀티골을 넣었고 로드리는 한 골 그리고 한 개 어시스트를 올렸죠. 근데 로드리가 어떻게 보면은 골과 어시스트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리가 아까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료들과 위치 이동을 하거나 좀 내려서 공을 받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치에서 공을 받으면서 연결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그 역할을 되게 잘 수행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스탯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파스코어도 평점을 매겼는데 비슷합니다. 엘링 홀란드 그다음에 로드리한테 제일 높은 평점을 매겼고요. 소파스코어는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같이 알려주는데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벌리나 맨시티나 중앙에 되게 많이 밀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 싸움이 치열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벌리를 보시면은 양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정말 넓게 또 높이 포진해 있고 또 전방에 3명이 있습니다. 뭐 아까 그랬던 것처럼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좀 포진시켜 놓은 걸 이렇게 평균 포지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고 또 워커와 루이스가 넓게 배치가 되면서 상대 윙백을 맞는 모습을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M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허리에는 로드리가 있었고 최후방에는 에데르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폼몹이랑 소파스코어 모두 로드리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주긴 했는데 물론 로드리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 지금 스탯을 보시면은 뭐 키패스도 키패스지만 정확한 패스가 106개를 시도를 했는데 103개가 정확해요. 그 강도 높은 압박 속에서도 정말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롱볼도 6개를 시도해서 5개를 성공시켰고 그 외에도 경합 상황에서 되게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 로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만능 미드필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맨시티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반전 일찍 부상으로 이탈한 더브라이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였는데 오늘은 그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더브라이너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맨시티가 패스를 총 600개 조금 넘는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100개가 넘는 게 로드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얼마나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에데르송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키퍼의 퀄리티가 저는 경기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스탯을 조금 세부 스탯을 살펴보자면은 에데르송이 이날 70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57개를 성공시켰어요. 근데 이게 롱볼까지 포함된 패스거든요. 에데르송이 단지 그냥 앞에 센터백들이랑 공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전방에 있는 홀란드, 그다음에 필포든, 알바레스 측면으로 뛰어 들어간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공을 연결해줍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벌리의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에데르송의 킥 한 방으로 그 공간을 여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에데르송한테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고 싶네요. 물론 이 축구 통계 매체들도 높은 평점을 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벌리는 오늘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이런 거밖에 없냐?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리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맨시티랑도 잠시라도 그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일단 벌리는 승적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우승팀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지금 최하위에 있는 팀이에요. 강등 유력 후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EPL 챔피언인 맨시티와 대등한 경기력 그리고 자신들의 스타일로 그런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고 특히 콤파니 감독이 지금 되게 유망한 그 젊은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라는 어떻게 보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뭐 실제로 위대한 감독일 수도 있는 그런 감독과 전술적으로 맞설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지만 숙제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벌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추구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맨시티처럼 대응을 하면 역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던 거죠. 뭐 자신들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술적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EPL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전술적 유연성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023-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벌리와 맨시티의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하이라이트 장면보다는 전술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되게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이 워낙 유명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는 벌리가 되게 괜찮구나. 그러니까 벌리 되게 재밌는 팀이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 경기 정말 시간이 되시면 저는 같이 한번 돌려보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고요. 다음 경기 또 이어진 경기들 있으니까 이어진 경기들 역시 한준TV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포포투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